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권 상사, 자네는 원사 계급장이 별로 탐나지 않나 봐?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인사과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민서희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창밖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히터 열기로 후끈했다. 민서희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권도와 상사를 삐딱하게 올려다보았다. 권도와 상사는 굳게 다문 입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불쾌함을 누르고 있었다. 민서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이 꽉 막힌 사람아? 내가 지금 군 생활 편하게 하는 법을 알려주잖아? 내 말 한마디면 자네 장기 복무는 물론이고 남들 평생 걸려도 못 다는 원사 계급장 내년이면 어깨에 달 수 있다고? 민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하에게 다가왔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불길하게 울렸다. 그녀는 도하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진한 향수 냄새가 도하의 코를 찔렀다. 소령님, 사적인 용무가 아니라면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훈련 준비가 남았습니다. 도하가 정중하지만 차갑게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서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도하의 탄탄한 가슴팍에 손을 얹더니 손가락으로 명찰 주위를 느릿하게 배회하기 시작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훈련이 중요해? 내 라인 타는 게 중요해? 권 상사 몸만 좋은 줄 알았더니 머리가 나쁘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태석 의원이야. 사단장님도 우리 아빠 전화 한 통이면 벌벌 떠는데 자네는 내가 우스워? 민서희의 손이 도하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팔뚝을 움켜쥐었다. 나 꽤 괜찮은 여자야. 밖에서는 남자들이 줄을 서. 오늘 밤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랑 즐기면 자네 군 생활의 고속도로가 뚫린다니까. 어때? 남는 장사잖아. 도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가슴을 쳤다. 소령님, 함부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능력과 땀으로 진급하겠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뒷거래로 군복에 먹칠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부끄러운 뒷거래? 민서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도하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곧 결혼할 약혼녀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을 두고 딴짓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도하의 단호한 거절에 민서희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감히 일개 부사관 따위가 국회의원 딸인 자신의 유혹을 거절해? 민서희의 얼굴이 도끼로 붉게 달아올랐다. 야, 권도아. 그깟 미술 선생한다는 여자가 나보다 대단해?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 호의를 거절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이 나가? 후회할 짓 안 합니다. 충성. 끝나기도 전에 경례를 붙이고 뒤로 돌아 행정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서희의 심장을 때렸다. 홀로 남겨진 민서희는 분을 이기지 못해 마시던 양주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이 미친 새끼가 감히 날 거부해? 두고 봐. 그 대단한 사랑이랑 군인 정신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내 발밑에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인제의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대대 연병장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전 부대원이 집합한 아침 점호 시간, 단상에 선 민서희 소령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렸다.
그녀는 지휘봉을 가죽 장갑 낀 손바닥에 탁탁 내리치며 대열 사이를 누비다가 맨 뒷줄에 서 있는 권도와 상사 앞에 멈춰 섰다. 권도와 상사 권도와. 자네는 간부라는 인간이? 전투와 꼬라지가? 이게 뭔가? 광이 하나도 안 나잖아? 군기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어? 누가 봐도 억지 트집이었다. 도하의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지만 민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하가 짧게 대답하자 민서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시정? 말로만? 정신을 못 차렸으면 몸으로 깨달아야지. 퍽! 둔탁한 타격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민서희가 신고 있던 전투화발로 도하의 정강이를 전력으로 걷어찬 것이다. 뼈가 울리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도하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텼다. 흔들림 없는 그의 자세가 민서희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퍽. 왜? 억울해? 아프냐고? 상사가 되어서 상관이 지적하면 고쳐야지 눈을 빤히 뜨고 쳐다봐? 민서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도하의 정강이를 2번, 3번 연달아 걷어찼다. 도하의 바지 밑단이 흙투성이가 되고 정강이에서는 피멍이 올라오는 듯 욱신거렸다. 주변의 중대장들과 병사들이 기겁하며 쳐다봤지만 국회의원 딸이라는 배경이 무서워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민서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하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리고 주변 병사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 상사 잘 들어. 우리 아빠가 이번에 국방위 간사 맡으신 거 알지?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너 이번 진급 심사 내가 쥐고 있어. 평생 상사 나부랭이로 썩다가 강제 전역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 도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장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이었다. 민서희는 도하의 귓불을 손가락으로 기분 나쁘게 쓸어내리며 결정타를 날렸다. 선택해 불명예 제대에서 내 그 소중한 약혼녀 고생시킬래? 아니면 누나한테 와서 좋게 옷 벗고 귀염 좀 받을래?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도하는 치미는 분노에 주먹을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었다. 여기서 폭발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채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도하는 피가 맺힌 입술을 떼며 간신히 대답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민서희는 도하를 비웃으며 멱살을 거칠게 밀쳤다. 도하가 뒤로 휘청거렸다 그래. 그 잘난 명예 끌어안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오늘 일과 시간부터 기대해. 아주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전체 뒤로 돌아. 구보 시작. 민서희의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병력들이 뛰기 시작했다. 도하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대열의 맨 뒤를 따랐다. 정강이의 고통보다 부당한 권력 앞에 무력한 자신의 처지가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제의 하늘은 야속하게도 맑았고 민서희의 악행은 이제 막 닻을 올리고 있었다. 며칠 뒤 부대 인근 원통 시내에 위치한 허름한 삼겹살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억지 웃음소리만이 공존했다. 인사과장 민서희 소령이 주최한 부서 회식 자리였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편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상석에 앉은 민서희 소령은 이미 소주 몇 병을 비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갓 임관한 하사들이 앉아 벌벌 떨며 고기를 굽고 있었다. 야, 김하사 고기가 탔잖아. 너는 눈이 없니? 군 생활도 이렇게 깜깜하게 할 거야? 민서희가 젓가락으로 탄 고기 한 점을 집어 김하사의 앞접시에 툭 던졌다. 죄송합니다. 다시 굽겠습니다.
됐어. 입맛 떨어지게. 민서이는 짜증 섞인 손짓으로 술잔을 비웠다. 그러고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사이다만 마시고 있는 권도와 상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며칠 전밤 자신을 거절했던 그 건방진 눈빛이 떠올라 속에서 천불이 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들려 있었다. 어머, 우리 권 상사님은 술도 안 드시고 고고하게 앉아 계시네. 여기가 무슨 절간이야? 내가 주는 술은 술도 아니다 이거지? 민서이가 도하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주변의 간부들이 숨을 죽였다. 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상황 근무가 잡혀 있어 자제하고 있습니다. 핑계는 남자가 되어서 그깟 술 한 잔 못 마셔? 아니면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는 거야? 내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아주 배가 아파서 뒤틀리지? 민서이는 다짜고짜 도하의 정복 바지 위로 술잔을 기울였다. 차가운 폭탄주가 허벅지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식당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술방울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곁에 있던 후배 부사관들이 기겁하며 휴지를 찾으려 했지만 민서이가 소리를 빽 질렀다. 치우지 마. 가만 놔둬. 이 새끼 정신 차릴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마. 도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허벅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런 도하의 모습이 민서이를 더 자극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도하의 바로 옆에 앉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도하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권 상사 너 자꾸 이렇게 뻣뻣하게 굴면 내 타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 알지?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그 여자친구 말이야. 도하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커졌다. 민서이는 그 반응을 즐기며 킬킬거렸다. 백채윤이라고 했나?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미술학원 강사한다며? 뒷조사해보니까 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애쓰던데? 우리 아빠 지역구 후원회장이 그 학원 건물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도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서이의 입에서 채윤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걸어서 거기 강사물이 아주 안 좋다고 이상한 남자랑 엮여서 군부대나 들락거리는 여자라고 소문내면 어떻게 될까? 학원 바닥 좁은 거 알지? 내 여자친구 하루아침에 잘리고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거 보고 싶어? 소령님, 도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식당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민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게 웃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찔리니? 내가 선택해.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여자친구 인생 시궁창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납작 엎드려서 내 기분을 맞춰줄 건지. 도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자신을 괴롭히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정강이가 부러지고 군장을 메고 쓰러져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채윤은 아니었다. 고아원에서 나와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는 그녀의 꿈을 짓밟을 수는 없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도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이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냉면 그릇을 가져오더니 거기에 소주, 맥주, 먹다 남은 쌈장, 파무침 국물까지 죄다 쏟아부었다. 보기만 해도 역겨운 혼합물이 만들어졌다. 무릎 꿇어. 그리고 이거 원샷해. 내 발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로 마시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여자친구도 봐줄게. 식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부하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대대장은 헛기침하며 딴청을 피웠다. 아무도 도하를 도와주지 않았다. 도하는 천천히 채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도하 씨 힘내요.
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맑은 미소. 그 미소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걔에게 줘버려도 좋았다. 털썩. 무거운 소리와 함께 도하의 무릎이 차가운 식당 바닥에 닿았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출신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권도하 상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식당 이모님들이 입을 막으며 안타까워했다. 충성. 도하는 짧게 구호를 외치고 민서이가 건넨 더러운 술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역한 냄새가 치고 올라왔지만 그는 숨도 쉬지 않고 꿀꺽꿀꺽 삼켰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꺄하. 그래. 바로 이거야? 권 상사, 이제야 좀 말이 통하네. 민서이는 박수를 치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그녀는 빈 그릇을 내려놓는 도하의 머리를 강아지 쓰다듬듯 툭툭 쳤다. 진작 이렇게 기를 것이지? 꼴 좋네. 아주 잘 어울려. 도하는 바닥만 응시했다. 시야가 흐릿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식당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도 도하의 심정을 아는지 굵은 빗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민서이가 준비한 지옥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대신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다. 권도하 상사는 숙취와 모멸감으로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전투복을 갖춰 입었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행정반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긴급 명령 간부 체력 검정 특별 강화 훈련. 대상 권도하 상사 단독. 사유군 기강 해이 및 체력 저하 의심. 내용 40kg 완전 군장 연병장 구보 일몰시까지. 말이 체력 검정이지 사실상 죽으라는 소리였다. 보통 완전 군장 행군은 20kg 내외였고 40kg은 특수부대 훈련 때나 하는 무게였다. 게다가 정해진 거리도 없이 해질 때까지 돌라니.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였다. 권 상사 뭐해? 빨리 안 튀어나가고? 민서의 소령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나타나 소리쳤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지금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도하는 군말 없이 군장실로 향했다. 군장 안에 모래주머니와 벽돌을 채워 넣었다. 저울 바늘이 정확히 40kg를 가리켰다. 어깨가 내려앉을 듯한 무게였다. 도하가 군장을 메고 연병장으로 나가자 민서이는 연병장 사열대 그늘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구경할 준비를 마쳤다. 출발. 도하가 뛰기 시작했다. 묵직한 군장이 어깨를 파고들었다. 한 바퀴, 두 바퀴. 처음에는 견딜만 했다. 하지만 10바퀴가 넘어가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도하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땀이 식으면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다. 야. 속도 안 높여? 산책하러 왔어? 너 그러고도 특전사 출신이야? 민서이가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부대 내의 모든 병사가 그 소리를 들었다. 행정반 창문 너머로 병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하를 지켜보았다. 상사님 쓰러지시는 거 아닙니까? 저 마녀 같은 여자가 진짜 너무하네. 국회의원 딸이면 다야?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민서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킬킬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헐떡이는 도하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거 아빠한테 보내줘야지. 군 기강 잡고 있다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났다. 도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계속 뛰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고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피가 흐르는 느낌이 났다. 시야가 노래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다. 몇 번이고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마다 민서희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들어? 포기하고 와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봐준다니까?
군복 벗으면 편해. 그 말은 오히려 도화의 오기를 자극했다. 군복을 벗으라고. 절대 그럴 수 없었다. 이 군복은 자신의 자부심이자 체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다. 도화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달렸다. 오후 4시. 도화의 걸음은 이미 뛰는 것이 아니었다.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발을 질질 끌고 있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지나가던 중대장이 보다 못해 민서희에게 다가갔다. 소령님, 저러다 권 상사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 중대장님. 제 부하 교육하는데 왜 참견이세요? 혹시 진급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민서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며 협박하자 중대장은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권력의 힘은 무서웠다. 정의감도 전후에도. 국회의원 배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도화는 마지막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눈앞에 채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도화씨, 이번 주말에 맛있는 도시락 싸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채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나서 하지만 네가 오는 날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거야. 내가 쓰러지면 네가 슬퍼할 테니까. 철퍼덕 결국 도화가 중심을 잃고 연병장 바닥에 쓰러졌다. 40kg 군장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혔다. 어머, 뭐야? 벌써 뻗었어? 재미없게 민서희가 사열대에서 내려와 쓰러진 도화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군홧발로 도화이 헬멧을 툭툭 쳤다. 일어나 해. 아직 안 졌어.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도화는 떨리는 팔로 땅을 짚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갓 태어난 짐승처럼 다시 일어섰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상사 권도화 계속하겠습니다.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도화가 다시 발을 내디뎠다. 그 처절한 모습에 숨죽여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민서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굴복하지 않는 저 도끼가 끔찍하게 싫었다 그래. 어디 죽을 때까지 해봐. 내일은 삽자루 하나 던져줄 테니까 연병장 바닥 다 파내야 할 거야. 기대해. 민서희는 도화를 비웃으며 돌아섰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마치 도화가 흘릴 피눈물을 예고하는 듯한 섬뜩하고 슬픈 노을이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사랑하는 채윤이 면회 오는 날. 도화는 찢어지는 몸을 이끌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그녀 앞에서는 당당한 군인의 모습일 수 있기를. 하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제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어제 40kg 완전 군장 구보로 인해 권도화 상사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발바닥에 물집은 터져 양말과 살이 눌러붙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희 소령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도화를 연병장 구석의 배수로 공사 현장으로 불렀다. 권 상사, 오늘 일과 알려줄 게 저기 보이지? 배수로가 꽉 막혀서 물이 안 빠지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저기 100m 구간 바닥까지 싹 파내. 도화가 쳐다본 곳은 돌과 얼음이 뒤섞인 척박한 땅이었다. 원래는 포크레인을 불러야 할 작업이었다. 하지만 민서희가 도화에게 던져준 것은 녹슨 사판자루와 곡괭이 하나뿐이었다. 장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으니 몸으로 때우면서 반성에 못 끝내면 오늘 저녁 밥은 없어? 민서희는 핫팩을 흔들며 비웃듯 뒤돌아섰다. 도화는 아무 말 없이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깡! 깡! 얼어붙은 땅을 찍을 때마다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감히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민서이가 도와주는 놈은 똑같이 취급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당으로 향하던 간부들이 흙구덩이 속에서 짐승처럼 땅을 파고 있는 도화를 보며 수군거렸다. 야, 권 상사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 쉿, 못 본 척해. 민소령한테 찍히면 우리도 진급 날아가. 제 아빠가 국방위 간사라잖아. 동료들은 권력 앞에 비겁해졌다. 도화는 철저히 고립된 섬이었다. 배고픔과 갈증이 목을 조여왔지만 도화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흙먼지가 입안에 가득 찼다. 오후 3시 민서이가 커피를 마시며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구덩이 속에서 땀과 흙범벅이 된 도화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어머, 꼴이 그게 뭐야? 완전 노가다 십장 같네? 권 상사, 그냥 군복 벗고 공사판이나 가는 게 어때? 몸 쓰는 건 아주 타고났는데. 그녀는 마시던 커피 잔의 얼음을 도화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얼음 조각이 도화의 땀 젖은 목덜미로 파고들었다. 소령님. 도화가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자 민서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처바치는 순간. 넌 영창이고 내 여자친구는 범죄자 애인 되는 거야? 참는 김에 더 참아? 내일 그 소중한 여자친구 면회 온다며? 거짓골로 맞이해주면? 아주 감동적이겠네. 도화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삽질을 시작했다. 흙탕물이 튀어 전투복을 더럽혔다. 눈물이 흙먼지와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내일은 채윤이 오는 날이었다. 그녀에게만큼은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하지만 민서이는 도화의 마지막 자존심조차 남겨둘 생각이 없었다. 해가 질 때까지 도화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홀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팠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다 터져 삽자루가 붉게 물들었다. 드디어 운명의 주말이 밝았다. 서울에서 첫 차를 타고 달려온 채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다. 양손에는 보온병과 찬압이 든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도화가 걱정되었지만 훈련 중이라 바쁘겠지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하며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 앞은 면회객들로 북적였다. 채윤이 신분증을 내밀며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누구신가 했더니 내가 그 백채윤 씨니? 채윤이 뒤를 돌아보았다. 화려한 사복 차림에 명품 가방을 맨 민서이 소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짙은 화장에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채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채윤은 수수한 코트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민서희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나? 이 부대 인사과장이야? 도화 상사 상관?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도아 씨 잘 부탁드립니다. 채윤이 반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민서이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우, 무슨 냄새야? 촌스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역시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권 상사가 왜 그렇게 촌티가 나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네. 채윤이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이는 채윤이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건 뭐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꼬라지하고는? 안에 뭐 들었어? 김밥? 멸치볶음? 요즘 군대 짬밥이 밖에서 파는 것보다 잘 나오는 거 몰라? 이런 궁상 맞은 거 가져오면 권 상사만 부대에서 왕따 당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정성? 야, 정성이 밥 먹여주니? 민서이는 갑자기 채윤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낚아챘다. 그리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 콱창! 플라스틱 찬압이 깨지면서 정성스레 싼 김밥과 제육볶음, 계란말이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따뜻한 국물이 든 보온병도 터져 흙탕물과 섞였다.
채윤의 눈이 커졌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아, 안 돼. 채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때 민서희의 뾰족한 구두굽이 채윤의 손등 바로 앞 김밥 위를 짓밟았다. 으깨진 밥알들이 흙 속에 파묻혔다. 먹지 마, 더러워. 우리 부대 개도 안 먹을 걸 가져와서 설치고 있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저 멀리서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남자가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권도와 상사였다. 그는 민서희에게 끌려간다는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도하의 눈에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채윤과 으깨진 도시락, 그리고 그것을 밟고 서 있는 민서희가 들어왔다. 도하 씨. 채윤이 울먹이며 도하를 불렀다. 도하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터진 입술, 퀭한 눈, 피 묻은 손. 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도하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민서희에게 달려들려 했다. 민서희. 내가 사람이야. 어머, 미쳤니? 상관한테 반말이야? 민서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헌병들을 불렀다. 얘들아, 뭐해? 저 미친놈 잡아. 상관 폭행. 미수야. 위병소에 있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도하의 팔을 결박했다. 도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나. 이거 안 나? 채윤아, 채윤아. 민서희는 잡혀있는 도하 앞으로 다가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권 상사, 여자친구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랬어?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니까 이런 꼴 당하잖아? 내 아빠가 누군지 알면서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제육볶음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채윤을 내려다 보았다. 야, 백채윤 잘 들어. 내 남친이 왜 저 꼴이 됐는지 알아? 내가 주제도 모르고 나대서 그래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것들이 사랑 타령하는 거 역겨워서 못 봐주겠거든.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국회의원 딸로 태어나지 그랬어. 채윤은 흙 묻은 김밥을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도하가 저런 취급을 받는 건 견딜 수 없었다. 도하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민서희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우 무서워라. 죽여봐. 내가 감옥 가면 내 여자친구는 누가 지키니?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 텐데. 민서희의 광기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위병소 앞은 도하의 절규와 채윤의 울음소리, 그리고 민서희의 조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상에 정의란 없는 것 같았다. 하늘도 무심하게 맑기만 했다. 두두두두두두. 그때였다. 맑았던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멀리서 들리던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니 위병소와 연병장 일대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바람을 몰고 왔다. 뭐야? 민서희가 헝클어지는 머리카락을 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를 덮쳤다. 국방색으로 도색된 육중한 헬기였다. 기체 옆면에는 선명한 마크와 함께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중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탑승하는 헬기였다. 헬기는 위병소 앞 연병장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엄청난 모래 폭풍에 민서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헌병들도 도하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눈을 가렸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다. 민서희의 명품 가방과 옷이 순식간에 흙투성이가 되었다. 악. 내 옷? 미쳤어? 어떤 놈이 여기다 헬기를 대? 민서희가 꽥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엔진 소리에 묻혔다. 잠시 후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추고 헬기의 문이 열렸다. 먼지 구름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말끔하게 다려진 전투복, 챙이 넓은 정모, 그리고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교육사령관
위소영 중장이었다. 그녀의 뒤로 건장한 전속부관과 호위 병력들이 따랐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부대 차려. 사령관님 입장하십니다. 받들어 총. 그 소리에 사단장실에 있던 사단장 소장과 연대장, 참모들이 혼비백산하여 맨발로 뛰쳐나왔다. 아니, 교육사령관님께서 예고도 없이 어인일로. 사단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위소영 장군은 사단장의 경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매서운 눈빛은 오직 한 곳,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위 장군은 성큼성큼 걸어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채윤아. 낮고 위험 있는 하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파묻고 있던 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 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사단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민서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엄마. 저 촌스러운 미술 선생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3스타 위소영 장군의 딸이라고. 위 장군은 채윤의 손에 들린 으깨진 김밥과 흙투성이가 된 옷을 보며 눈가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딸의 눈물과 흙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흙투성이의 권도와 상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권 상사인가? 상사 권도하. 도하가 반사적으로 경례했다. 위 장군은 일어나 도하에게 다가갔다. 찢어진 전투복, 터진 손, 퉁퉁 부은 얼굴. 그녀는 도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다. 거칠어진 예비 사위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딸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군. 이 지경이 되도록 버텨줘서 고맙네, 김서방. 그리고 위 장군은 몸을 돌렸다. 방금 전까지 딸을 위로하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전장을 호령하던 철의 여인의 서늘한 살기만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시선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민서희 소령에게 꽂혔다. 사단장. 예. 사단장 최영수 소장. 내 딸이 싸운 밥이 개도 안 먹을 쓰레기라고 했던가. 위 장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둥보다 무거웠다. 그리고 내 사위를 노가다 십장 취급하며 짐승처럼 부린 게 바로 저 소령 나부랭이인가. 위 장군이 손가락으로 민서희를 가리켰다. 민서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그깟 국회의원 100명을 데려와도 군대 내에서 3스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아니, 그것은 신과도 같은 존재였다. 위 장군은 민서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군합발 소리가 민서희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자네 아버지가 민태석 의원이라고 했지? 사령관님. 그게, 그래, 전화해봐. 지금 당장. 내 그 대단한 아버지가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딸과 사위를 건드린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으니까. 위 장군의 호통에 민서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오줌을 지린 듯 바지가 축축해졌다. 잘못했습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늦었다. 넌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이자를 당장 구속해. 죄명은 상관 모독, 직권 남용, 그리고 민간인 협박 및 폭행이다. 내 이름 걸고 탈탈 털어서 군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라.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민서희에게 달려들어 거칠게 수갑을 채웠다. 방금 전까지 도화를 조롱하던 그녀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하는 채윤을 부둥켜 안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흙먼지가 가라앉은 인제의 하늘 아래 진짜 별이 내려와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다. 사이다 같은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이게 무슨 민서의 소령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의 감촉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사단장 최영수 소장을 바라보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사단장님? 뭐 하십니까? 저 미친 헌병들 안 말리고 저희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네? 하지만 최 소장은 민서희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감히 누구 앞에서 입을 연단 말인가. 그의 눈앞에는 육군 교육사령관 위소영 중장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서 있었다. 위 장군은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잠깐. 헌병들이 멈칫했다. 민서희는 안도감에 숨을 몰아쉬며 위 장군을 올려다보았다. 역시 쓰리스타도 국회의원은 무서워하는 게 분명해. 그녀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짜짝. 설명을 하려던 민서희의 고개가 사정없이 돌아갔다. 위 장군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민서희의 뺨을 후려 갈긴 것이다.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파열음이 울렸다. 민서희의 입가가 터져 피가 흘렀다. 누가 입 열라고 했나? 범죄자 주제에. 위 장군의 목소리는 영하 20도의 바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민서희의 멱살을 잡아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서희는 비싼 사복 정장이 흙탕물에 젖는 것도 잊은 채 벌벌 떨었다. 위 장군은 민서희를 내려다보며 옆에 서 있던 사단장에게 물었다. 최 소장. 예. 사단장 최영수. 자네 부대는 상관 모독죄를 어떻게 다스리나? 일개 소령 나부랭이가 장군의 딸과 사위를 능멸하고 협박하고 폭행까지 했는데 이게 군법으로 몇 년 형감인지 아나? 최 소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더듬거렸다. 즉결 심판에 넘기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아니, 전시 상황에 준하는 항명죄를 적용하면. 잘 알고 있군. 그런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 자네도 한통 속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배지가 무서워서 군인의 본분을 잊었나? 위 장군의 호통에 최 소장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위 장군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민서희를 보았다. 민서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위 장군은 흑투성이가 된 권도와 상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도하의 피 묻은 입가를 닦아주었다. 김서방, 자네 계급이 뭐라고 했지? 상사 권도하입니다. 그래, 상사. 부사관에 꽂히자 군대의 허리지. 그런데 저 소령이 자네를 노가다꾼 취급을 했다고. 위 장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민서희의 발치에 툭 던졌다. 민소령. 자네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우리 사위가 이 추위에 100m를 팠다지. 자네는 딱 2배 200m만 파봐. 지금 당장. 사령관님. 저는 장교입니다. 이런 작업은. 장교? 명예를 판 놈이 무슨 장교야. 못 파면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건의해서 내 아버지 공천부터 날려버릴 테니까. 위 장군의 불호령에 민서희는 덜덜 떨며 삽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울면서 얼어붙은 땅을 찢기 시작했다. 하이힐 굽이 부러지고 손톱이 깨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주변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위 장군은 그제야 채윤을 돌아보았다. 채윤아, 도하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장모님. 도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어떤 훈련보다 힘들었던 지난 며칠간의 서름이 위 장군의 따뜻한 한마디에 씻겨 내려갔다.
자,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해볼까? 위 장군은 전속 부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전화 연결해. 민태석 의원한테. 부관이 건네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국방위 간사 민태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위 장군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거만한 남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어이구, 위 사령관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바쁘신 분이 저한테 다 전화를 주시고. 민서희가 삽질을 멈추고 아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눈빛이었다. 하지만 위 장군은 차분하게 대꾸했다. 민 의원님, 딸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키셨더군요. 덕분에 제 딸과 사위가 인제 바닥에서 개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 우리 서희가 거기 인사과장으로 갔는데 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애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허허, 젊은 애들끼리 좀 다툴 수도 있죠. 제가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겠습니다. 빠? 지금 내 딸이 싸온 도시락이 내 딸년 구둣발에 지시겨졌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위 장군의 목소리가 돌변했다. 당신 딸이 내 사위한테 성상남 요구하다 거절당하니까 보복으로 가혹행위하고 간첩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어. 게다가 내 딸 협박하면서 당신 이름을 팔던데? 민태석 의원이 뒤를 봐준다면서.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사령관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 증거 있습니까? 우리 서희가 그럴 애가. 증거. 지금 이 현장에 12사단 장병 500명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당신 딸이 입으로 직접 떠든 녹음 파일, CCTV, 내 눈으로 본 현장까지. 차고 넘칩니다. 위 장군은 민서희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민태석 씨. 당신 딸은 오늘부로 군복 벗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최고형을 받게 만들 겁니다. 당신도 준비하십시오. 감히 군대를 사유화하고 내 가족을 건드린 데가 배제되는 걸로는 안 끝날 겁니다. 이보세요. 위 장군. 나 국방위 간사야. 당신 별 하나 떼는 건 일도 아니라고. 떼 보십시오. 난 내 별 3개 걸고 당신이랑 붙을 테니까. 누가 먼저 죽나 해봅시다. 위 장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통쾌한 한방이었다. 민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빠조차 위 장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끌고 가. 위 장군의 지시에 헌병들이 민서희를 짐짝처럼 끌고 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이 약속이라도 한 듯 환호성을 질렀다. 와! 사령관님 만세! 권 상사님 만세! 도하는 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흙투성이었지만 맞잡은 온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서희 하나를 치운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진정한 끝이었다. 민서희 소령의 구속 사건은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위소영 장군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속보 국회의원 딸 장교 부하에게 성상남 요구 후 엽기적 가혹행위 충격 단독 피해자는 육군 중장의 사위. 별들의 전쟁 선포한 위소영 사령관.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민서희가 권도하 상사에게 보낸 협박 문자 40kg 군장을 메고 쓰러진 도하의 영상 민서희가 직접 찍었던 그 영상이 압수수색으로 나왔다. 그리고 짓밟힌 도시락 사진까지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가 민태석 의원실 앞으로 몰려들었다. 민태석은 사퇴하라. 군대 갑질 아빠 찬스.
국방위 간사가 웬 말이냐? 의원실 안 민태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당대표로부터 출당 조치를 당하고 검찰 수사까지 예고된 상황이었다. 의원님,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누군데? 내가 민태석이야.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뻔뻔하게도 딸의 일탈일 뿐 나는 몰랐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셈이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맨 앞줄에 정복을 입은 위소영 장군과 말끔한 모습으로 회복한 권도하 상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도하의 눈빛은 더 이상 짓밟히던 약자의 것이 아니었다. 정의를 실현하러 온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민 의원님, 따님 일탈을 모르셨다고요? 도하가 마이크를 잡고 물었다. 제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는 의원님이 직접 사단장에게 전화해서 내 딸 심기 건드리는 놈 있으면 가만두지 말라고 압박한 내용이 있던데요. 도하가 녹취록을 재생하자 민태석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민태석은 다리가 풀려 연단 뒤로 넘어졌다. 에이, 이건 조작이야. 음모야. 끌어내세요. 위 장군의 한마디에 국회 경위들이 민태석을 끌어냈다. 그는 추한 꼴을 보이며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 국방부 헌병대 조사실. 죄수복을 입은 민서인은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화장과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만이 남아 있었다. 조사관이 서류를 던졌다. 민서희 씨, 당신 아버지 오늘부로 의원직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요. 이제 당신 뒤를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서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 아빠가? 그리고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미수. 권 상사 누명 씌우려고 USB 조작했던 거 포렌식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건 간첩죄에 준하는 중형입니다. 최소 징역 15년은 각오하셔야겠는데요. 15년? 민서희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자신이 휘두른 권력의 칼날이 결국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늙어갈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12사단 연병장. 권도하 상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 행사가 열렸다. 민서희의 폭정에 시달리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두 모였다. 방관자였던 최영수 사단장은 보직 해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다. 상사 권도하. 귀관은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군인 정신을 지켰으며 군내 부조리를 척결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이에 표창함. 위소영 장군이 직접 도하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파격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귀관의 탁월한 능력과 희생정신을 높이 육군 참모총장의 승인하에 1계급 특진을 명한다. 원사 권도하. 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다. 도하의 어깨에 상사 계급장이 떼어지고 영예로운 원사 계급장이 달렸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원사의 탄생이었다. 도하는 벅찬 가슴을 안고 위 장군에게 경례했다. 충성.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내 사위. 아니, 권 원사. 위 장군은 도하를 꽉 안아주었다. 단상 아래에서는 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도하는 단상을 내려가 채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대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그녀를 안아 올렸다. 채윤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 못해. 내가 평생 지켜줄게. 도하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을 둘러싼 장병들이 행가래를 쳤다. 권도하의 몸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인제의 푸른 하늘이 오늘따라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악은 처단되었고 정의는 승리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별들의 축제라 불릴 화려한 결혼식뿐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컨벤션센터. 대한민국 건군 이래 이렇게 많은 별장군들이 한자리에 모인 결혼식은 없었다. 식장 입구에는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하객으로 참석한 군인들의 어깨에는 저마다 찬란한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심지어 육군 참모총장인 대장별 4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정의를 지켜낸 한 군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대한 축제의 장이었다. 신부 대기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위소영 중장이 들어왔다. 우리 딸, 오늘따라 눈이 부시게 예쁘구나. 위 장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도아 씨랑 이렇게.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 본 거지. 그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널 포기하지 않은 남자다. 평생 믿고 의지해도 좋아. 그 시각 예식장 로비. 턱시도가 아닌 각 잡힌 정복을 입은 권도하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더 이상 상사 계급장이 아닌 부사관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원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육군 최연소 원사 진급. 그것은 그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었다. 권 원사. 아니, 이제 새신랑인가? 축하하네. 12사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도화를 행갈에 칠 기세로 둘러싸고 환호했다. 다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고맙다. 도화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는 행복만이 가득했다. 악몽 같았던 인제의 겨울은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사회자의 계식 선언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신랑 권도하 군과 신부 백채윤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도하가 씩씩하게 입장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이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윤이 어머니 위소영 장군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보통은 아버지의 손을 잡지만 채윤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든든한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육군의 영웅인 위 장군이 곁에 있었다. 버질로드 끝에서 만난 두 사람. 위 장군은 사위 도하의 손에 딸의 손을 쥐어주며 짧고 굵게 말했다. 권 원사. 내 딸 눈에서 또 눈물 나게 하면 그때는 헬기 타고 오는 걸로 안 끝난다. 알지? 명심하겠습니다. 채윤이 평생 공주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도하의 씩씩한 대답에 식장 안에 폭소가 터졌다. 주례는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맡았다. 그는 주례사 도중 최근 확정된 민서희 일가의 판결 소식을 넌지시 전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의에 굴하지 않은 참군인의 명예로운 날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을 어지럽혔던 민모 씨는 어제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고 그 부친 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와! 하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식장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감옥 독방에서 평생을 썩게 될 악인들의 말로. 그것은 결혼식의 가장 완벽한 축포였다. 식이 절정으로 치닫고 마지막 행진 순서가 되었다. 군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예도 대의장대가 양쪽으로 도열했다. 번쩍이는 칼들이 아치 모양을 그리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했다. 신랑 신부 행진.
도하와 채윤이 팔짱을 끼고 걸음을 내디뎠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수많은 장군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별들의 축복을 받으며 걷는 꽃길. 도하는 걷다가 멈춰 서서 하객석 맨 앞줄에 서 있는 위소영 중장을 바라보았다. 도하는 채윤의 손을 잠시 놓고 위 장군을 향해 가장 절도 있고 멋진 자세를 취했다. 장모님, 아니 사령관님, 평생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충성. 도하의 우렁찬 목소리에 위 장군도 빙그레 웃으며 답례 경례를 올렸다. 충성. 행복하게 잘 살아라. 장군과 원사, 장모와 사위. 계급과 관계를 뛰어넘은 두 군인의 뜨거운 경례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도하는 다시 채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채윤이 까르르 웃으며 도하의 목을 끌어안았다. 채윤아, 사랑해. 우리가 이겼어. 사랑해요, 도하씨.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환호와 축복 속에 행진을 이어갔다. 예식장 문 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그들의 미래를 비추고 있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고 계급보다 높은 것은 명예였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호랑이는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인제 원통의 흙바닥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곳 가장 높은 곳에서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 이제 그들 앞에는 오직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더 많은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